2억으로 한강변 아파트 만들 수 있을까? 자, 오늘은 특집으로요, 2억으로 한강변에 아파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억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아파트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억이면은 매매 금액 4억짜리 집을 전세 2억을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금액 정도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2억이 작은 금액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몇 천만 원대 정도도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번듯하게 한강변에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귀가 번뜩, 눈이 번뜩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강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선 입지부터 한번 이렇게 서울에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에 대한 내용으로 갔을 때 서울에 이제 25개 구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한강 물줄기와 접해 있는 구가 몇 개냐라고 한다면 이 한강 이북 쪽에는요, 총 4개 구, 그리고 한강 이남 쪽에는 7개 구 해서 도합 11개 구가 한강에 접해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한강하고 접해 있지는 않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부터 이제 11개 구, 이제 4개 구를 따졌을 때, 위쪽에서는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우리가 흔히 아는 마, 용, 성이 다 한강을 접하고 있다. 마, 용, 성, 광진구까지 해서 이 4개 구가 한강 접해 있는 거고요. 한강 이남 쪽에서는, 여기 강서구죠. 그리고 영등포구, 또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도합 7개 구가 한강에 접해 있다. 아무래도 이 한강에 접해 있는 구의 아파트 시세가 그렇지 않은 구의 아파트 시세보다도 높은 거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2억에 대한 투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광진구도 여러 동이 있는데 광진구 자양동이 이 한강에 접해 있는 곳으로는 굉장히 조금 대체적으로 다 한강에 접해 있는 곳이 될 수 있고요. 좀 이렇게 폭넓은 지도를 한 번 더 보면요. 여기가 이제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이 옛날에 이제 세조 참모였던 한 명의 이분이 소위 풍수지리에 능했는데 압구정 정자를 여기다 짓고 이제 놀았다라고 해서 풍수지리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라고 명당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강물이 이렇게 해서 물을 휘감아두는 그런 구역이다. 그러면 이 휘감아두는 곳이 여기만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자, 여기 광진구, 이렇게로 한강물이 휘감아두는 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속한다. 그리고 이쪽 용산도 마찬가지, 압구정을 지나서 이 물을 휘감아두는 이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땐 풍수지리도 그렇지만 혹여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조금 관심을 불러일으킬 곳,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높아질 곳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양동만 들여다보면요, 이 건대 입구, 아까 영동대교라고 했어요. 영동대교 쪽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자양사동, 그리고 건대 입구에서 뚝섬연적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자양3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강변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곳, 이곳이 자양2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양 전통시장이 있는 곳이 여기가 자양1동이 됩니다. 그래서 1동, 2동, 3동, 4동 중에서 보면요, 우선 4동 한강변 축에 있는 이쪽 구역은 신속통합구역으로 12월 말에 지정이 됐어요. 여기 요 블럭에 있는 곳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곳, 그래서 가격도 2억 투자 갖고는 솔직히 쉽지 않은 곳이고요. 3구역, 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촌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빌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곳. 자, 그러면 이제 이 1동과 2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일단 한강변은 기본적으로는 2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블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곳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강변 라인에 이렇게 축을 따진다면 이렇게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보여요. 이게 흡사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곳이라고 거기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져 있는 모습하고 흡사 비슷할 수 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 서울순적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블록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흡사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면 여기도 자양동도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비슷한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는 요 블럭에서 1구역, 2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공이 한강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다 재개발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유망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양 1동 같은 경우는 특징이 지도를 이렇게 잘 보시면요. 이제 기반시설, 원래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소위 도로망들이 조금 이렇게 반듯하지 않을 때 재개발이라는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시설, 재개발은 열악한 기반시설. 이게 이제 도정법에 나오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자양 1동 같은 경우에 이게 도로 사정이 다른 자양 2동보다는 조금 도로 사정이 안 좋죠. 그러면 개발을 필요로 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아타운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사업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5년 안에도 새로운 아파트로 등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블록에 지금 모아타운에 대한 움직임, 또 마찬가지 자양 2동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모아타운 움직임도 충분히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모아타운이라고 한다면 소규모 이제 재개발 같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원래는 이제 67%로 돼야 되지만 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뭐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주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57%로 완화돼요. 그러면 좀 신축들이 드문드문 더 있다고 손 치더라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모아타운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모아타운의 큰 장점은 어떤 재개발 구역이 있을 때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이 다 동의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 어느 일부 분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비대위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 그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단점이 이 재개발이라고 한다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지 전체 중에서 요만한 블럭의 사업지, 동의가 잘 된 사업지, 여기는 동의가 잘 돼 있지 않은 사업지, 동의가 된 사업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동의가 된 사업지들이 조금 묶어서 연계해서 여기 우선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동의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존치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불리해라고 했을 때 같이 모여서 사업을 같이 하자라는 분위기로 뒤바뀔 수도 있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필요할 때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뺄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본인 주민 동의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넣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 구역은 어느 정도 설정을 했고 이 구역 안에서 과연 뭐를 투자하냐라고 한다면 빌라를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라가 오래된 구빌라도 있고 신축 빌라도 있을 겁니다. 오래된 구빌라가 뭐 예를 들어 대지집은 10평이고요. 신축 빌라가 대지집은 5평이고 근데 뭐 금액이 뭐 신축 빌라가 오히려 대지집은 작은데 더 비싸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은 옛날 재개발 방식을 생각하면요. 무조건 대집은 큰 게 나중에 평가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방식이 시세에 준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고 시세가 얘가 월등히 대지분은 좀 작지만 높다라고 한다면 그 시세 반영률에 따라서 금액이 감정평가액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신축이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은 기본적으로 이런 평가도 잘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시세가 높으니까 있는 데다가 일단 전세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이 전세를 탄탄하게 놓아줄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때 대지집은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집의 상태, 면적 이런 거를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위 전세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이 있고 전세를 놨을 때 이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투자 금액일 경우에 실투자 금액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훨씬 조금 적게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게 대략 한 2억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투룸이냐 불량 원룸, 원룸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2억에서 뭐 한 2억 5천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전세를 끼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들이 요 블록에서도 이렇게 한참 모아타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자양 이동의 한강변에 대한 곳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노후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제 그런 모아타운으로 될 성립 요건을 갖춘 지역 안에 있는 빌라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어떤 오늘 주제대로 2억으로 한강변 아파트 만들기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 모습은 신축 빌라인 모습이지만 전세를 끼고 내가 2억 정도로 투자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사업이 돼서 정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한강변에 아파트 만들기 2억으로 그게 딱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개운하시죠? 예. 자, 뭐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를 하신다면 충분히 현장도 또 가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담을 통해서도 정말 이게 확실한지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쏙쏙 부동산 특집 2억으로 한강변 아파트 만들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